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발견한 이상한 가방.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모두를 울게 만듭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남대문 시장 앞거리는 순식간에 작은 강처럼 변했습니다. 상인들은 서둘러 야채와 과일 좌판을 덮었고 손님들은 급히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 풍경 속에서 송할머니가 빗속에서 허리를 굽혀 빈 병과 캔을 줍는 모습은 바쁘게 흘러가는 삶 속의 조용한 한 조각 같았습니다. 올해 68세인 송할머니는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서울로 와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집은 종로의 비좁은 골목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할머니는 시장을 돌며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10살 외손녀 가은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체형의 등이 살짝 굽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인내와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가은이는 전부였고 계속 노력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가는 길에 할머니는 종종 시장 구석을 들렀는데 그곳에 익숙한 상인들은 이제 할머니를 알아보곤 했습니다. 모두가 친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늘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바쁜 사람들을 위해 쓰레기를 주워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인들은 시장 입구에서 야채를 파는 황씨 아주머니처럼 차가운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늙어서까지 저렇게 줍고 다니고 창피하지도 않나. 황씨가 중얼거렸지만 송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자 송할머니는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한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얇고 해진 옷 사이로 빗물의 냉기가 스며들었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추위에 살짝 손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던 할머니의 시선이 근처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던 짙은 갈색 핸드백에 문득 멈췄습니다. 가방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값비싼 재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가까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누가 잊어버린 걸까? 할머니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조차 가려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가방을 주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꽤 묵직한 것이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듯했습니다. 열어봐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처마 및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기고 가방을 열어보려 애썼습니다. 지퍼가 조금 낡았지만 잠시 후 겨우 열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가지런히 정돈된 지폐 다발과 신분증 몇 개, 그리고 작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을 본 할머니의 눈이 커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만져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빳빳한 고액권 지폐들은 할머니가 1년 내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이 가방을 주우신 분, 부디 좋은 일에 써주세요.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부디 도움이 필요한 분을 위해 써주시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편지의 글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 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약값 외상도 갚고 가은이 병도 고치고 비가 새는 집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양심은 버리지 맙시다. 알겠소. 밖에서 내리는 빗줄기가 할머니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뒤섞였습니다. 할머니는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손녀를 살리기 위해 돈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주인을 찾아 돌려줄 것인가. 손에 든 가방을 다시 바라보는 할머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은아, 할미가 어떻게 하면 좋니? 할머니는 답을 찾으려는 듯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멀리서 단골 죽집배 사장의 목소리가 할머니를 생각에서 깨웠습니다. 송할머니, 그만 들어가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감기 걸리겠어요. 할머니는 배 사장을 바라본 뒤 가방을 품에 꼭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송할머니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깡마른 어깨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비좁은 골목 깊숙이 자리한 이 작은 집은 지난 몇 년간 할머니와 가은이를 지켜준 안식처였습니다. 천장에는 물이 새어 얼룩져 있었고 벽에는 석회가 부스러져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방구석 낡은 침대에는 가은이가 야른 이불을 꼭 껴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할머니가 돌아온 것을 보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꼴 좀 보세요. 비 좀 더 피하고 오시지. 가은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할머니는 서둘러 다가가 수건으로 손녀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할미는 튼튼하단다. 어서 누워 쉬렴. 할미 왔으니 이제 안심해. 할머니는 부드럽게 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췄습니다. 핸드백은 마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할머니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은이가 잠들자 송할머니는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폐 한 장 한 장을 쓸어보았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큰돈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했던, 그래서 늘 가난해도 당당하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가은이가 갓 태어났을 때 일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딸과 어린 손녀를 돌봐야 하는 무거운 짐이 할머니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고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은이의 엄마인 할머니의 딸마저 큰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손녀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돈은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문을 열어줄 인생 역전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송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답을 찾으려는 듯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 가방을 주우신 분, 부디 좋은 일에 써주세요.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부디 도움이 필요한 분을 위해 써주시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지금 자신과 가은이보다 이 돈이 더 절실한 사람이 있을까? 이 돈을 가지면 가은이의 심장 수술도 시키고 낡은 집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평생 지켜온 가치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나온 힘겨운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은이에게 우유를 사주기 위해 끼니를 굶었던 날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동전 몇 푼을 벌기 위해 빈병을 주워야 했던 날들. 할머니의 평생은 오직 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끼고 절약하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가은이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면 손녀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시장에서 죽을 파는 배 사장에게 가방에 대해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배 사장은 마음씨 고운 사람으로 할머니가 어려울 때마다 종종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배 사장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할머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돈이 아니면 가지면 안 돼요. 경찰서에 가져다 주면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우리가 양심 지키고 살면 하늘이 도울 거예요.
배 사장의 말은 할머니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욕심을 가볍게 질책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는 다시 현실적인 고민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돈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손녀가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가진다고 누가 알겠어? 가은이를 살릴 수 있잖아. 이번 한 번만 할머니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과 딸의 얼굴이 떠오르며 양심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듯했습니다. 어제 들었던 황씨 아주머니의 비아냥거림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가방 그냥 가져요. 아무도 안 찾을 거야. 가난한 사람한테 인생 역전할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지. 그 말은 할머니의 자존심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만약 이 돈을 가지면 남은 평생을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려준다면 손녀를 살릴 기회를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송할머니는 또다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방은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입술로 곤히 잠든 가은이를 바라보다 남편과 딸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깡마른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어떡하면 좋니? 할머니가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할머니는 가족 중에 유일하게 남은 아들 재근에게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근은 고향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삶에 대한 열등감과 불만 때문에 어머니와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재근아, 엄마가 부탁할 게 있어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방을 하나 주었는데 돈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 내 생각엔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놀란 듯한 재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이 많다고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가지세요. 엄마 평생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이거 하늘이 준 기회예요. 놓치지 마세요. 송할머니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힘든 현실이 아들을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다시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평생의 운명이 이 작은 가방 안에 담겨있는 듯 그것을 집어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질 것인가? 돌려줄 것인가? 과연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일까? 종로의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와의 짧은 통화를 마친 재근은 곧바로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것은 오후 중반. 어제 내린 비에 축축한 기온이 감도는 여전히 흐린 날씨였습니다. 깡마른 체구의 고된 삶이 엿보이는 재근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핸드백을 보자 그의 눈은 이내 초조함으로 빛났습니다. 어머니, 이 가방에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재근은 들어서자마자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마치 가방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듯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송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바라보고 다시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비친 재근은 더 이상 할머니가 키웠던 착하고 예의 바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힘겨운 삶이 그를 냉소적이고 실망과 불만으로 가득 찬 남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재근은 여전히 할머니의 아들이었고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희생한 존재였습니다. 재근아, 세어보진 않았지만 아주 큰 돈인 건 분명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지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돌려주자니 가은이가 걱정되고 송할머니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재근은 씁쓸함이 묻어나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평생 가난하게 사셨으면서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이건 하늘이 어머니를 도우신 거예요. 그냥 이 돈 가지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돌려준다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송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마주 잡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재근아, 내 마음 안다. 하지만 생각해보렴. 만약 엄마가 이 돈을 가지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엄마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할까봐 두렵구나. 잘못되다뇨? 잘못된 건 어머니가 가난한 거고 이 아들이 가난한 거죠.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는데 그걸 두려워하세요. 재근은 거의 소리치듯 말했고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으며 눈에는 실망감이 어렸습니다.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낡은 천장 선풍기만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일정하게 내며 두 모자 사이의 긴장감에 공감하는 듯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가은이도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이는 몸을 일으키며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구 오셨어요? 송할머니는 황급히 돌아서 손녀 곁으로 갔습니다. 아니야, 가은아. 재근이 삼촌이야. 우리 보러 왔단다. 할머니는 애써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침대 위에 창백하게 누워있는 조카를 본 재근은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가은이 심장 수술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돈 내라고 독촉하는데 어머니 돈이 어디 있으세요? 이 돈은 하늘이 우릴 도우려고 주신 거라고요. 왜 망설이시는 거예요? 송할머니는 가은이 곁에 앉아 깡마른 손으로 손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재근아, 엄마가 가은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엄마 자신도, 그리고 너도 생각하는 거란다. 이 돈을 가지는 건 쉽겠지. 하지만 내 양심이 그걸 허락할까? 엄마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까봐 그게 두렵다. 재근이 책상을 세게 내리치자 핸드백이 흔들렸습니다. 양심이요? 어머니! 그 양심이 가은이 약값이라도 대줘요? 이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고쳐주냐고요.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송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물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에게 화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난 때문에 아들이 이토록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는지 알기에 할머니는 평생 지켜온 가치를 쉽게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와줘서 정말 기쁘다. 하지만 엄마 마음 좀 이해해다요. 가난한 건 몸이 고생하는 거지만 양심을 잃으면 마음이 100배는 더 고통스럽단다. 엄마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재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자에 주저앉아 마치 자신과 싸우는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송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픔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재근은 할머니에게 남은 유일한 아들이었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지울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날 밤, 송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재근과 가은이의 무거운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이 가방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뚫고 송할머니의 작은 집에 비쳤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축축해진 공기는 공간을 더욱 음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송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남대문 시장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책상 위에 단정히 놓인 핸드백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음속 폭풍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은이는 여전히 약한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근은 그 곁에 앉아 말없이 조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뇌가 서려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젯밤의 논쟁은 답없는 큰 물음표가 되어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송할머니가 막밖으로 나가려던 참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져 할머니를 생각에서 깨웠습니다. 찾아오는 이가 드문 집이라 할머니는 의아해했습니다. 문을 열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단정한 용모를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으며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아름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핸드백 때문에 혹시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가방 하나를 주우셨다고 들어서요. 그 질문에 송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등 뒤에 서 있는 재근을 슬쩍 쳐다본 뒤 다시 아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가방을 줍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름 씨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할머니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가방, 제 거예요. 안에 중요한 서류와 큰돈이 들어있었어요. 어제 시장을 지나가다가 잃어버렸어요. 혹시 돌려주실 수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름 씨의 말에 집안 공기가 일순간 팽팽해졌습니다. 재근이 앞으로 나서며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이 가방이 당신 거라고요? 증거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신 말을 그냥 믿죠? 아름 씨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심하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그 가방은 제 개인 소지품이 맞아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신분증과 손으로 쓴 편지 한 장, 그리고 현금입니다. 재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름 씨가 묘사한 내용물은 가방 속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재근은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 누가 압니까? 그걸 증명할 다른 서류라도 있어요. 아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송할머니를 스쳐 가방 위에 멈췄습니다.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가방을 가지고 계시다가 경찰서에 가져다 주셔도 돼요. 저는 그저 안의 서류들이 훼손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아름 씨의 말은 송할머니를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읽으려 했었지만 동시에 재근의 얼굴에 서린 불안감도 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이것은 어쩌면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송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름 씨,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가방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름 씨는 재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더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가방 안에 든 것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제게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라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필요하시다면 경찰서에서 만나서 확인 절차를 밟아도 좋습니다. 아름 씨가 떠나자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재근이 어머니를 향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돌려주면 안 돼요. 송 할머니는 골목 너머로 사라지는 아름 씨의 뒷모습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가은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할머니, 누구예요? 그 사람. 슬퍼 보였어요. 손녀의 순진한 질문은 할머니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옳은 결정일까? 송 할머니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작은 방의 노란 불빛이 책상 위에 단정히 놓인 핸드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름 씨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근의 재촉하는 목소리와 뒤섞여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힘겨운 현실과 자존심 사이에서 할머니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함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송 할머니는 수수한 옷을 챙겨 입고 핸드백을 낡은 보자기에 싸서 단단히 묶었습니다. 재근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남아 가은이를 잘 돌보라고만 당부했습니다. 재근의 눈빛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지만 어머니가 한번 마음먹으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강인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선 할머니. 종로 경찰서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노점상들의 외침이 할머니의 무거운 발걸음과 뒤섞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은이가 할머니를 바라보던 손녀의 힘없는 눈망울이 떠올랐습니다. 가방 속에 돈은 가은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양심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근처에 다다랐을 때 죽집 배 사장이 가게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배 사장은 송할머니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금방 알아차리고 급히 달려와 물었습니다. 송할머니! 어디 가시는데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이에요? 송할머니는 배 사장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 사장, 나 경찰서에 가방 가져다 주려고. 도저히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배 사장이 할머니의 손을 굳게 잡으며 공감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지금 정말 옳은 일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늘이 할머니를 시험하는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만 살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예요. 배 사장의 말은 송 할머니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송 할머니는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벽돌과 파란색 간판이 걸린 수수하지만 엄숙해 보이는 건물.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한 젊은 경찰관이 다가와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송할머니는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놓으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이 가방을 주웠어요.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안에 서류랑 돈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차마 가질 수가 없어서 여기로 가져왔어요. 주인 좀 찾아주시오. 경찰관은 가방을 열어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안에 든 손편지를 스쳐 지나갔고 이내 할머니를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님, 정말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가방 주인에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기 앉아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송 할머니는 근처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불과 15분쯤 지났을 때 어제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던 젊은 여성, 아름 씨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피곤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그녀를 책상으로 안내하며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이 가방이 본인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고 가방을 받아들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 가방 맞아요. 영영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송할머니를 돌아보며 감사가 넘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가방을 주워주신 분이시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송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나는 그냥 내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내 것이 아니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지. 여성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이 가방에는 돈뿐만 아니라 제가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만약 이걸 찾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송할머니는 젊은 여성을 바라보며 문득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린 진심 어린 감사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행동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송할머니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할머니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비추는 것이 마치 삶이 보내는 위로의 말 같았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옳은 길을 선택했음을 알았습니다. 송할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하루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낡은 집으로 향하는 작은 골목길은 여전히 차 소리와 사람들 발소리로 분주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오늘 아침 경찰서에 가방을 돌려주기로 한 결정은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드물게 찾아오는 평온함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가은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아이의 얼굴이 지금은 한결 평화로워 보였고 눈가에 서렸던 걱정의 그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곁에는 재근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을 본 재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 가방 어떻게 하셨어요? 재근이 지친 기색이 역력한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송할머니는 낡은 모자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줬다. 주인도 찾았고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더구나. 그게 다야. 재근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아세요? 그 돈이면 가은이를 위해서 또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었는지. 그런데 어머니는 기어이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셨네요. 송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거친 두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재근아, 내가 이해 못하는 거 안다. 하지만 그 돈을 가졌다면 엄마는 마음 편히 살 수 없었을 게다. 가은이를 보렴. 만약 저 아이가 커서 할머니가 남의 돈을 훔쳐 자기 병을 고쳤다는 걸 알게 되면 내 양심이 견딜 수 있었을까? 엄마는 저 아이에게 평생 마음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송할머니의 말에 재근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가난에 대한 불만과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신 자존심 사이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이 고요함에 잠겨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송할머니와 재근은 동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는 경찰서에서 만났던 젊은 여성, 아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침과 같은 흰색 셔츠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잠시 들어가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름 씨가 부드럽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송할머니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름씨는 자리에 앉아 종이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송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감사 인사만 드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그리고 할머니의 행동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름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최근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치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직장 생활의 압박감도 심해졌습니다. 최근 며칠간 그녀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느꼈고 삶의 어떤 목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송할머니가 주었던 그 가방은 그녀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을 때 남겨둔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다시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할머니께서 찾아주실 줄은요. 할머니의 말씀과 행동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선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게 저에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 용기를 주었어요. 아름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송할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이토록 깊은 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름씨의 손을 잡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막다른 길에 선 것 같을 때가 있지. 하지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착한 마음만 잃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요. 아름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작은 종이 가방을 책상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할머니께 드리고 싶은 작은 선물이에요. 은혜를 갚으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받아주세요. 송할머니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아름씨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할머니가 받아주시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결국 할머니는 아주 작은 일부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냈습니다. 아름씨가 떠나고 재근이 다가와 종이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많지 않은 돈이 들어있었지만 가은이에게 필요한 약을 몇 번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종이 가방을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송할머니는 가은이의 침대 곁에 앉아 잠든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행동은 다른 사람이 믿음을 되찾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 자신의 가족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선의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는구나. 할머니는 미래를 향해 다정한 눈빛을 보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송할머니가 가방을 돌려준 지 며칠이 지나고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할머니의 인내와 선함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동네에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송할머니가 큰돈을 주었지만 그냥 돌려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황씨 아주머니처럼 평소 할머니를 아니꼽게 보던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그 가난한 늙은이가 돈을 돌려줬다고? 뻔하지. 일부 떼어놓고 돌려줬겠지. 황씨가 송할머니의 집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할머니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할머니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분은 아니었지만 오해를 받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집에 앉아 할머니는 이 일을 아들 재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재근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보세요, 어머니.
사람들은 어머니 마음 몰라줘요. 어머니는 좋은 일 하고도 지금 이런 소리나 듣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때 그 가방을 가졌더라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서럽게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송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재근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야. 남들 말 때문에 우리가 변한다면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아니게 되는 거란다. 할머니의 말이 재근의 분노를 완전히 가라앉히진 못했지만 그는 어머니가 늘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선함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온 삶의 방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할머니가 문을 열자 가방 주인이었던 아름씨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아름씨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동네에 떠도는 소문을 들었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름씨는 가방을 돌려받은 후 송할머니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그 모욕적인 험담을 듣고 직접 나서야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 할머니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걸 원치 않아요. 그녀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 오해를 풀고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 알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송할머니도 손사래를 쳤지만 아름씨의 끈질긴 설득과 죽집배 사장의 지지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작은 모임은 바로 다음 날 오후 동네 공터에서 열렸습니다. 호기심 때문이든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해서든 이웃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름씨가 나서서 사건의 전말을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송할머니의 정직함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감동했습니다. 송할머니는 제게 재산을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제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름씨는 송할머니를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맺었습니다. 동네는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심지어 늘 할머니를 험담하던 황씨 아주머니조차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행동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송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작지만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칭찬이나 감사를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정입니다. 부디 서로의 선한 마음을 의심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할머니의 말은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맑은 시냇물처럼 흘러들었습니다. 모임은 끝났지만 송할머니와 핸드백 이야기는 사람들 마음속에 선함과 인격에 대한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송할머니는 가은이의 침대 곁에 앉아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선한 마음을 지키고 산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동네 모임이 있은 후 송할머니의 선행 이야기는 남대문 시장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눈초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 숙여 인사하거나
멈춰 서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험담했던 황씨 아주머니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송할머니가 야채 가게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있자 황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송할머니, 내가 저번에 막말을 했어요. 할머니 좋은 분인 거 아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혹시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송할머니는 그저 엷은 미소를 지을 뿐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서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오해 뒤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돌려준 가방의 주인이었던 아름씨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송할머니,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아름씨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나 할 수 없는 옳은 일을 하셨어요. 아름씨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가은이 치료비에 보태시라고 드리는 작은 성의예요. 그리고 제가 친구 몇 명에게 이야기했는데 할머니께서 매일 이렇게 폐지를 줍는 일 대신에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송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아름씨는 단호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은혜를 갚으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진심이에요. 할머니는 제게 선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그 선함을 할머니와 나눌 차례예요. 송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바로 열어보지는 않고 그저 손에 꼭 쥔 채 아름씨의 행동에서 전해오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할머니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송할머니와 가은이의 안타까운 사연은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지방 신문의 신 기자가 할머니의 집을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팍팍한 세상 속선함에 귀감이 되는 사례라며 더 많은 사람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거절했지만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신 기자의 설득에 할머니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인터뷰는 소박하지만 진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 기자는 할머니가 가방을 돌려준 행동뿐만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할머니의 강인함과 손녀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도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는 곧바로 지역 사회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송할머니를 돕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의사는 가은이의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며 아이가 경제적 걱정 없이 회복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은이가 입원하는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황씨 아주머니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가져왔고 배 사장은 약값에 보태라며 삼짓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마치 송할머니와 가은이가 오랫동안 싸워온 힘겨운 전투를 응원하듯 힘을 보탰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송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가은이의 작은 손을 잡은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작은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괜찮아요. 송할머니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왔던 모든 어려움, 마음속 폭풍, 사람들의 비난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은이가 건강하게 살 기회를 얻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할머니가 가장 큰 시련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긴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송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집이 이제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웃들, 새로 사귄 친구들, 그리고 이름 모를 낯선 사람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할머니를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게만 돌아가던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서 느낀 정은 할머니에게 선함이 정말로 삶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할머니의 삶뿐만 아니라 작은 선행 하나가 얼마나 큰 힘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배운 주변 모든 사람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송할머니의 작은 집은 가은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이제 골목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쌀 몇 킬로그램부터 가은이의 새우까지 작은 선물을 들고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베풀었던 선함이 이제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할머니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은이는 수술 후 아직 몸이 약했지만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집 안을 걸어 다니는 연습을 하며 그 눈망울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저 얼른 나와서 다시 학교 갈래요.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사람들 병 고쳐줄래요. 아이의 말에 송할머니는 솟아오르는 감동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편 재근에게도 지난 며칠은 큰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향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지지를 목격한 후 그는 선함이 그저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강력한 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어머니의 조언들이 이제야 마음속에 선명하게 와닿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재근은 송할머니 곁으로 와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서울 외곽의 작은 기계, 공장 입사 지원서였습니다. 어머니, 저 새 일자리 구했어요. 이제 더는 이기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힘으로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요. 재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잘했다, 재근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됐다. 어느 날 아름씨가 예고 없이 송할머니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온화하고 소박한 인상의 한중년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아름씨가 그토록 힘들었던 시절에 연락이 끊겼던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송할머니, 제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아름씨가 벅찬 감정이 서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내서 다시 가족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남자는 송할머니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함이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제 딸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가방을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제 딸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의 격려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동적인 만남은 선함이 아름씨의 삶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끊어질 뻔했던 관계까지 회복시켰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름씨는 이제 삶의 목적과 가족을 되찾았고 희망찬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송할머니는 가은이를 치료해준 의사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가은이가 의학의 힘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아주 잘 회복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는 의미심장한 한 문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가은이의 건강은 선의와 믿음이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메시지는 할머니에게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항상 선함과 관용이 존재한다는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송할머니가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신문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은 한자원봉사 단체 소속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할머니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며
낡은 집을 수리해주고 할머니를 위한 작은 표창 행사를 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의 선함을 널리 알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이들의 간곡한 부탁에 할머니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작은 표창 행사는 이웃들과 낯선 이들까지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동네 공터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중에 한 청년이 일어나 발표했습니다. 송할머니는 단순히 마음씨 좋은 분이 아니라 강인함과 선함의 본보기이십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할머니께 배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행사는 따뜻함과 감동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송할머니는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여전히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느낀 사람들의 정, 지역 사회의 사랑, 그리고 평생을 지켜온 가치들이 한데 모여 할머니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가은이의 회복뿐만 아니라 할머니 자신과 할머니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다시 피어나는 것이라고 송할머니는 굳건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연말의 서울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겨울바람이 골목골목을 스치며 다가오는 봄의 익숙한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송할머니의 작은 집은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덕분에 새로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벽지가 벗겨졌던 벽은 새로 칠해졌고 비가 새던 지붕도 튼튼하게 수리되었습니다. 가은이는 책상에 앉아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훨씬 건강해지고 밝아져 발그레해진 두 뺨은 보는 이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매일 가은이는 잠시 시간을 내어 공부를 하고 자신의 추억과 꿈을 담아 일기를 썼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다시 가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건강하대요. 가은이가 기쁨에 찬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송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 학교 가야지. 대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지내야 한다. 한편 재근은 여전히 기계 공장에 꾸준히 출근했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겪은 일들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성숙해지고 인내심이 강해졌으며 삶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근은 퇴근하며 통장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가은이 이름으로 적금 통장 하나 만들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으려고요. 가은이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 걱정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요. 송할머니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의 변화가 아니라 할머니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선함이 퍼져나간 결과임을 알았습니다. 특별한 어느 날, 송할머니는 아름씨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다시 한번 할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할머니가 돌려준 가방 속 중요 서류 덕분에 그녀의 회사가 위기를 넘겼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 일을 계기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금의 이름은 빛이었습니다. 송할머니가 심어준 선함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고 싶다는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송할머니, 할머니의 선함은 저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영감을 주었어요. 이 빛 기금이 자비의 힘을 증명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든 이가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 씨는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송할머니의 이야기는 동네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평생 실천하며 가르쳐온 인간적인 가치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네 청소나 식사 나누기 같은 작은 일부터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일까지 서로를 더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늦겨울의 어느 아침, 송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예전에 그 죽집배 사장의 따끈한 찐빵이 든 봉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송할머니, 오늘 시간 괜찮아요? 나랑 석촌호수에 바람이나 쐬러 갑시다. 할머니 어디 나간 지 너무 오래됐잖아. 송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으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가는 길에 할머니는 웨딩 촬영을 하는 젊은 연인들, 손을 잡고 산책하는 노부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석촌호수 앞에 선 송할머니는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이제는 마치 한 권의 낡은 책처럼 느껴졌고 그 책의 모든 장에는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 사장, 나는 인생이 긴 길이라고 생각해. 어두운 모퉁이도 있지만 결국 길 끝에는 항상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배 사장은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할머니는 그 빛을 찾으신 분이고 또 그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분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송할머니는 곤히 잠든 가은이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가은이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에게 가은이는 삶의 원동력이자 삶이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여정은 단순히 가방을 돌려준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비와 선함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찾은 빛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비추며 사랑과 희망의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송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정 많은 한 사람의 여정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선함과 강인함이 지닌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선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될 수 있음을 배웁니다. 가방을 돌려주는 행동을 통해 송할머니는 한 사람의 삶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비심이라는 강력한 울림을 전파했습니다. 이는 때로 작지만 올바른 결정이 한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은 송할머니의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처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삶이란 때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어느 곳, 어느 시간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에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굳건하고 자비로우며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널리 퍼뜨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